관심 있는 분야를 지금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조성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먼저냐 아니면 현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꾸느냐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나이가 제가 30대 후반인데 저는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은 하지만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윗세대들에게도 그분들의 좋은 건 우리가 물려받고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의지해서 그분들이 뭘 대신해 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당에도 여러 스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급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의지해서 제가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누구를 쫓아가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반사체로 정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인식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바꾸는 건 정치인들이 바꾸는데 지금 국회 내지는 이 여의도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당제는 안 하고 있지만요. 그 안에 좋은 정치인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굴하시고 그 정치인들 키워주고 힘이 되어줘야 돼요. 지켜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참여를 통해서 이건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거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경제법에 보면은 독점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제 탄생시키는 법인데 자본 권력, 경제 권력도 크잖아요. 그죠? 기업들도 힘이 있으니까. 그거 독점되면은 법으로 막습니다. 막 처벌도 하고 독점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맞거든요. 근데 왜 경제 권력보다 더 센? 그죠? 정치 권력이 더 세죠. 왜냐면 인허가 내주면은 막 몇 조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더 독점을 막고 이 독점하면 썩으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 독점 체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정말 공적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들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 그 어떻게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겠어요? 시험 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냥 우리가 보고 뽑는 건데 결국 그 사람의 행동, 행보, 앞으로 갈 길, 공적 책임감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공적인 권한 다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권력의 사유화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공적 책임감을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국회에 더 넣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이 되면 더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로만 말씀을 마치면 전 다당제 찬성하고요. 이 독점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지금 선거법 개정 그 마감 시한이 권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마 안 바뀔 거로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바뀔 가능성이 되게 좀 미미합니다. 근데 제도가 안 바뀐다고 해서 정치 안 바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변경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구조 하에서 더 공적 책임감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더 넣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다음 세대에게 책임감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잡혔을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함께 어,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과적으로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 정당의 관점은 그렇고 그런데 한국 정당이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인가? 당원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모으는 게 필요한 일인가? 지금 여기 80만이죠. 저희는 지금 200만인데 근데 이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은 100만이 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함께 나를 따라서 절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너 왜 일로 안 가라고 하면 저 일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순위가 바뀌었다. 근데 지금 이제 뭐가 준비가 안 된 채로 당원들을 확 늘려서 그런 거냐면 일종의 문만 넓힌 거예요. 집의 평수는 그대로인데 문만 넓혀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화가 난 상태로 서로 기분도 안 좋아지고 왜 그냥 서로 악다구니 쓸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몇 터지고 안방도 몇 터지고 거실도 몇 터질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상태가 이런 상태. 정당의 크기를 넓혀주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량을 넓히는 일과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량을 넓힌다는 건 뭐냐면 한 테이블에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마주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른 사람 마주 앉지 않으세요. 마주 앉는 체계를 정당 내에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강성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뭐 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별로 뭐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냐. 물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죠. 그런데 그 선택, 그 결과는 무조건 다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공론장 같은 것들도 활성화해서 제도화해서 생각이 다른 혹은 국민을 닮은 이 모양새로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주고 거기에서 서로 논의해서 토론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지금의 정당들이 좀 도입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들을 국가적으로 결정할 때도 결국 그러한 공론장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정당인데 지금은 약간 네, 그런 민주성보다는 약간 더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그러한 제도들을 당내에 만들어 나가는 진짜 민주정당의 어떤 모습으로 버전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함께 진보, 정의당이라고 얘기되는 정당,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낡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주장했던 강령 정책이 뭐죠? 논평, 성명 이렇게 쭉 놓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놓고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게 좀 신선했어요. 당시 민주노당 2000년대 초중반에 제기했던 것들은 지금 20년 동안 실현된 것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학교 무상급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일 먼저 주장한 거 아시나요? 지금 실현됐더니 지금 각종 복지제도에 있는 제도들 대부분이 당시 민주노당에서 주장했던 정책들 실현이 다 됐어요. 많이 실현됐거든요. 노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다 실현이 됐는데 일정 정도 다 실현인데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은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겪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청년들이 겪는 다른 형태의 노동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노동자들이 겪던 문제들하고 지금 청년 여기 앉아 계신 노동자분들이 겪는 문제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 정의당에서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에는 지금의 노동자들은 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울산에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힘들다고 약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실제 그분들이 약자 아니거든요. 연봉이 1억이에요. 60세 정년까지 하고도 2년을 더 일하세요. 자, 그분 자녀분들, 뭐 여기도 와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과 뭐 이런 데 다 가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유학.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가 얘기하던 노동자, 서민의 존재 자체가 지금 시대는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면 그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데 그건 노동자 분들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상위 20% 안쪽에 계신 노동자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위 10%, 5% 안쪽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현실. 저는 이 개념부터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당에서 맨날 이제, 그럼 윤석열 정부에 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다 나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마트레이드를 차라리.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나 이게 보수 쪽에서 좋아하세요. 막, 특히 경제지에서 좋아하고 막 쓴다고요. 기사를 쓰면 이제 다시 또 그게 부면에 또 봐라. 조성주 또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쓴다. 경제지가 좋아하는 진보 정치인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럼 안 됩니까? 한국의 진보 정치인이 경제지에서도 좋아하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는 굉장히 묘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여전히 87년, 8년, 9년 그때의 세계관에 살고 있어. 아마도 이제 아마 이동학 의원도 알겠지만 그때 그 민주당의 그 지금 막 이제 여전히 민주화 투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북한의 침략으로 또 사수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를.
예,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는 87년, 8년에 노동자들하고 연대 어깨 걸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안 맞습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바꾸고 싶고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공개적으로는 아마 이제 뭐 다음 주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준비하거든. 저는 정의당이란 정당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 요즘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해체하자. 그러니까 해체하고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 20년의 진보정당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발전적 해체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정당이 별반 새로울 것 같지 않아. 민주당에 비해서. 그럼 그냥 민주당이랑 같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별반 새로울 게 없으면 따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게 다 비용인데. 네. 요즘은 그런 생각. 그래서 해체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처음부터 재조립을 하든지 근본부터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정치가 아마 이런 고민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갈 수 있나? 지금까지의 뭐 민주당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 갖고 계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어딘가에서 또 같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